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이는 간판들은 한국, 외국의 코리아타운도 아닌 외국의 흔한 상점에서 한국어 간판을 쓰고 있을 정도로 한글이 세계인들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글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화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문자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도 모자라 대만에서는 한글을 대만의 공식 표기어로 사용하겠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대만의 이런 횡보로 중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듯 대만의 한 유명 대학교 한국어학과 수업 시간에 대만과 중국 학생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연으로 싸우게 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타이베이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3학년으로 공부하고 있는 장미아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국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랐어요. 제 방 벽은 K-팝 아이돌 포스터로 가득했죠. 친구들이 미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을 때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국제무역업을 하시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셨어요. 특히 한국과의 거래가 많으셔서 종종 출장을 다녀오셨고 그때마다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아야,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단다. 그들의 끈기와 열정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 아버지의 이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처음엔 단순히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했지만 점차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됐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지요. 고등학교 때 진로를 고민하다가 망설임 없이 한국어학과를 선택했답니다. 아버지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어머니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며 응원해 주셨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됐습니다. 2학년 때는 학과 내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K-팝 커버 댄스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어학과 3학년 수업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동아시아 언어학 개론 수업 시간, 제가 한글의 역사와 우수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었죠.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으며 자음과 모음의 체계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열정을 담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한글은 결국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일 뿐이야.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첸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잖아. 그런 나라가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 능력이 있었겠어?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발표 준비를 위해 밤새 자료를 조사했는데 갑작스러운 도발에 혼란스러웠답니다. 교실 내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지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채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넌 한국인도 아닌데 왜 한국을 그렇게 옹호하는 거야? 대만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아?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지요. 긴장된 침묵이 흐르던 그때 김민우 교수님이 단호하게 개입하셨답니다. 첸 군, 학문적 토론에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주장에 역사적 증거가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첸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책상 위에 놓인 책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을 사용하면 문장이 중국과 달라 뜻을 통하기 어려우므로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고요. 한글은 독창적인 창제 과정을 거친 문자입니다. 교수님은 더 놀라운 사실을 덧붙이셨지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1950년대 대만의 저명한 언어학자 시차 오더 박사가 대만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로 한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거죠. 그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동료 학생들이 저에게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용기를 얻은 저는 발표를 이어갔지요. 현재 대만에서는 한국어가 영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제2외국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에만 2만 명 이상의 대만인이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에 응시했어요. 넷플릭스 대만 인기 차트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목소리로 설명했지요. 채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기 쉽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어요. 유네스코도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해 세종대왕상을 제정했답니다. 발표를 마치자 교실에서는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채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대만은 결국 중국의 일부일 뿐이야. 한류도 결국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해. 너희는 모두 현혹됐어. 그의 말에 강의실 내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첸 군, 학문적 토론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이 계속된다면 점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첸은 얼굴이 붉어진 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저는 당당하게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친구들이 다가와 격려해줬어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지요. 밤 11시가 넘어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캠퍼스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발자국 소리도 빨라졌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아!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도서관에서 이걸 두고 가셔서. 한국인 교환학생 김동준이었어요. 그는 제 학생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요. 아, 정말 감사해요. 몰랐어요. 동준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는 오늘 제 발표를 봤다고 했지요.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기숙사까지 함께 걸으며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동준 씨는 한국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환학생이었지요. 이렇게 우연한 만남이 있은 후 우리는 종종 캠퍼스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어느 날은 함께 한국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기도 했답니다. 동준 씨는 친절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지요.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늦게 도서관에서 나오던 중이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공부했답니다. 캠퍼스의 가로등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고 있었지요. 다시 한번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동준 씨일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이번엔 발자국 소리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무겁고 다급한 느낌이었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속도를 내어 걸음을 재촉했는데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온 그림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미야. 이렇게 늦게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아? 첸이었습니다. 그날 수업 이후로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이렇게 어두운 밤에 홀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요.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 기숙사에 가야 해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답니다. 채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내가 한국어에 그렇게 빠져있는 모습이 웃겨. 대만 여자가 왜 이렇게 한국에 열광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정한 중화 문화의 매력을 보여줄게.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려는데 첸이 제 팔을 갑자기 잡았어요. 순간 공포감에 소리를 지르려 했지요. 내 여자친구한테 무슨 짓이야? 동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첸도 놀라서 그쪽을 바라봤어요. 동준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지요. 첸은 당황한 듯 제 팔을 놓았습니다. 동준 씨는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야, 늦었네. 같이 가자. 기다리고 있었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웠지만 동준 씨의 눈빛에서 저를 돕고 있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답니다. 채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 여자친구였어? 미안, 난 그냥.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할까봐. 채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동준 씨는 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충분히 거리가 생겼을 때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동준 씨의 따뜻한 물음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거기 계셨어요? 저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나왔는데 우연히 본 거예요. 그 친구. 수업 시간에 트러블 있었던 그 중국 유학생 맞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지요. 혹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수업 시간 이후로 가끔 저를 노려보곤 했답니다. 기숙사까지 동준 씨가 함께 해주셨어요. 걸어가는 내내 그는 저를 안심시켜주려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한국에서의 학창시절, 언어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대만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된 이유까지. 사실 저도 곧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 말을 꺼내자 동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꽤 좋아요. 관심 있으시면 자료 보내드릴게요.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한국에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어 수업에서 동준 씨가 약속한 자료를 가져다 주었어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서와 지원서였지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며 지원 방법과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답니다.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동준 씨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경복궁이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봤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세종대왕은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경복궁은 조선 초기에 불타서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역사적인 세부 사항까지 관심이 있으시네요.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 와서 직접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이드해 드릴게요. 그 말에 갑자기 한국에 가는 것이 더 구체적인 꿈으로 다가왔어요.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지요. 마감일이 일주일 후라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지요. 미아야,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교환학생이라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괜찮겠니? 걱정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건 제 꿈을 위한 중요한 단계예요. 한국어를 더 잘 배우고 그곳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요. 결국 아버지는 동의해 주셨답니다. 오히려 한국에 계신 사업 파트너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지요.
든든한 지원에 용기가 났어요. 지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원 동기를 쓰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지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것 이상의 학문적 동기가 필요했어요. 동준 씨는 제 지원서 초안을 검토해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의 도움으로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과 한대만, 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 계획까지 담은 탄탄한 지원서가 완성됐지요. 제출 마감일 전날, 마지막으로 지원서를 점검하던 중 식당에서 다시 첸을 마주쳤어요. 그는 제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지요. 장미야, 지난번 일은 미안해. 내가 좀 무례했어.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지요. 그런데 채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 테이블에 앉았어요. 한국 교환학생 지원서를 쓰고 있구나.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중국 대학들도 훌륭한데.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답니다. 각자의 꿈과 목표가 다르잖아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채는 비웃듯 웃더니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글도 결국 한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거야.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한글의 독창성이란 게 실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그 논문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금방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이건 학술 논문이 아니라 블로그 글이네요. 그것도 출처가 불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동준 씨가 식당에 들어왔지요. 우리를 발견하고 걸어오는 모습을 본 첸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첸은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동준 씨가 다가와 물었지요. 무슨 일 있었어요? 첸이 뭐라고 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또 한글에 대해 시비를 걸더라고요. 동준 씨는 제 지원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의 다 됐네요. 내일이 마감일이죠? 제출하고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제 마음을 읽은 듯한 그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지원서를 마무리하고 교수님께 추천서도 부탁드렸습니다. 김민우 교수님은 흔쾌히 추천서를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다음 날 모든 서류를 완성해 제출했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동준 씨와 함께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요. 한국에는 정말 멋진 장소들이 많아요. 특히 경복궁 야간 개장은 꼭 가보셔야 해요. 그리고 남산 타워에서 보는 서울 야경도 환상적이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2주 후 드디어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초조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계속 확인했지요. 오후 수업 중에 스마트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껴 몰래 확인했어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합격 통지서. 화면에 뜬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답니다.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려 결과를 자세히 확인했지요. 정말로 합격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6개월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기쁜 마음에 가장 먼저 동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지요. 축하해요. 정말 기뻐요. 이제 정말로 한국에서 만나게 되네요. 제가 먼저 귀국해 있을 테니 도착하면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드려 합격 소식을 전했더니 아버지도 매우 기뻐하셨지요. 미아야, 내 노력이 결실을 맺었구나.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격려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니도 전화를 바꿔받아 축하해 주셨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요. 비자 신청부터 기숙사 예약, 항공권 구매까지. 동준 씨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도움을 주었어요.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아낌없이 전해줬답니다. 출발 일주일 전 학과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모두 모여 제 한국 유학을 축하해 주셨지요. 김민우 교수님은 특별히 한국어 소설책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미아 양, 한국에서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길 바랍니다. 이 소설은 한글의 표현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오세요.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그런데 그때 송별회장 뒤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첸이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다가 시선이 마주치자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지요. 다음 날 짐을 정리하던 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보니 학과 사무실 조교였습니다. 장미아 학생, 누가 편지를 두고 갔어요. 봉투를 받아보니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조금 의아했지만 방으로 돌아와 편지를 열어봤지요.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조심해.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야.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편지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짐작이 갔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동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이야기했지요. 그냥 질투심에서 나온 빈 협박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동준 씨의 말에 안심이 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에 대한 결심은 변함없었어요.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미아야, 내일이면 떠나는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아버지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아름다운 한글로 제 이름이 새겨진 팔찌였지요. 이건 내가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특별히 주문했던 거야.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될 때 주려고 했지.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내 정체성을 기억하렴. 그리고 내 꿈을 자랑스럽게 여기렴.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를 꼭 안았지요. 마침내 출발 당일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타이베이의 풍경이 어딘지 모르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곧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더욱 애틋하게 다가왔지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답니다. 장미아. 뒤돌아보니 첸이 서 있었어요. 그의 모습에 긴장했지만 그는 예상외로 차분한 표정이었지요. 그냥 잘 다녀오라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갑작스러운 그의 사과에 놀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답니다. 고마워요. 잘 다녀올게요. 짧게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그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내가 아니야.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 잠시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실을 알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의 갈등 없이 떠나고 싶었습니다. 알았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출국장으로 들어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모든 경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창가에 앉았지요. 이륙하는 순간 대만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생각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됐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도착 로비로 나왔지요. 동준 씨가 약속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한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피곤함이 싹 가셨답니다. 미아, 무사히 도착했네요. 비행은 어땠어요? 동준 씨의 반가운 인사에 저도 웃음으로 답했지요. 좋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것 같아요.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동준 씨는 제 짐을 도와 공항철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소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신기했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지요. 동준 씨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한국에 온 첫날, 한국 음식 먹어야죠. 제가 좋아하는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포장해 왔어요.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준 씨는 캠퍼스 지도를 보여주며 주요 건물들의 위치를 설명해 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언어학과 3학년 학생이었답니다. 친절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요. 장미아 씨가 대만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정말 놀라워요. 발음이 거의 원어민 같아요. 수진의 칭찬에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캠퍼스 투어를 하며 대학교 곳곳을 둘러봤어요. 강의실, 도서관, 학생 식당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안내해 주었지요. 수업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한국 현대문학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교수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다른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살짝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타이베이 대학교에서 온 장미아입니다. 한국 문화와 한글에 깊은 관심이 있어 이번 학기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가 끝나자 교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다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첫 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답니다. 수업 시간표에 맞춰 다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글의 역사와 문화 수업이었어요. 정태원 교수님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설명하시며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하셨지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지만 더 깊이 있는 역사적 배경과 언어학적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지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만에서도 한글에 대해 공부했지만 한국에서 직접 그 역사와 가치를 배우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지요. 주말에는 동준 씨의 제안으로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궁궐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됐답니다. 동준 씨는 전문 가이드처럼 경복궁의 역사와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세종대왕은 이곳 경복궁의 수정전에서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연구했다고 해요. 물론 창덕궁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셨지만요. 역사적인 장소에 직접 서니 한글의 탄생 과정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대만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을 때 문득 대형 세종대왕 동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상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세종대왕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글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한국어를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제 말에 동준 씨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는 내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미아는 정말 한글을 사랑하는 것 같네요. 그 열정이 아름다워요. 그날 저녁 동준 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겼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한국 생활에 대한 첫인상을 나눴지요.
서울의 밤 풍경은 타이베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갑자기 대만에서 있었던 첸과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준 씨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동준 씨, 혹시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됐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동준 씨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물론 한글을 만들 때 한자의 의문 체계를 참고했지만 문자의 형태와 원리는 완전히 독창적이에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명확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만에서 첸에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야 명확히 이해하게 됐어요. 첫 달이 지나고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많아졌지요. 어느 날 밤 한국 역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졸음이 쏟아졌어요. 잠시 눈을 붙이려고 책상에 엎드렸다가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에 깼지요. 미아 씨, 이렇게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도 시험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저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 대만에서 도서관 밤길에 동준 씨를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운명처럼 느껴졌답니다. 수진의 배려에 감사하며 함께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어요. 이제 저는 대만의 한국어학과 학생이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공부하는 유학생이 됐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앞으로도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을 마친 날, 동준 씨가 깜짝 파티를 준비해 놓았어요. 수진과 다른 친구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동준 씨는 저에게 특별한 것을 건네주었지요. 이건 내가 직접 만든 한글 서예 작품이에요. 한글 사랑이라고 적었어요. 미아의 한글에 대한 사랑이 항상 이어지길 바란다는 의미에서요. 느꼈어요. 동준 씨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전통 한복 입기, 김치 만들기, 한국 전통 악기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저는 특히 한글 서예 체험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서예 선생님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시며 붓글씨 쓰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붓을 다루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사랑이라는 글자를 완성했지요. 한글의 모양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무척 깊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담아 쓰는 것이 중요하지요.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완성된 작품을 보니 뿌듯했답니다. 동준 씨가 준 한글 서예와 함께 방벽에 걸어두기로 했지요. 어느 날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첸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미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첸, 너도 한국에 왔구나. 무슨 일로? 그는 주문을 하고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나도 교환학생으로 왔어. 서울대가 아니라 고려대학교로. 중국 문학 연구를 위해서야. 갑작스러운 재회에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대만에서의 일은 이제 과거라고 생각했지요. 간단한 안부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 적응 잘 됐어? 그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답니다. 처음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적응이 빨랐지요. 채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이었답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말을 꺼냈지요. 미아, 대만에서 내가 한 행동. 정말 미안해. 너무 경쟁적이고 편협했던 것 같아. 사실 한국에 온 이유 중 하나가
너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야. 예상치 못한 진심 어린 사과에 놀랐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잖아. 과거는 잊자.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만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첸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았지요. 한 번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그때 첸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내가 한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 고려대에서 언어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거든. 정말 대단한 문자 체계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어. 그의 고백에 미소 지었어요. 첸의 변화가 반가웠답니다. 학기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교수님께서 기말 프로젝트를 내주셨어요. 한글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는 과제였지요. 이 주제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여서 열정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자료 조사를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글의 역사부터 현대적 응용까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지요. 특히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활용한 사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이지리아의 소수 민족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높이 평가하고 연구한다는 내용도 찾을 수 있었지요. 박물관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동준 씨를 만났어요.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지요. 미아, 여기서 뭐 해요? 혼자 왔어요? 프로젝트 준비 중이에요.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동준 씨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중 한 친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 한글날에 광화문에서 외국인 한글 사랑 캠페인이 열려요. 미아 씨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만인의 시각에서 한글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 제안에 즉시 동의했지요. 한글날 행사에 참여한다니 너무 설렜어요. 캠페인 준비를 위해 대만에서의 한국어 학습 경험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했답니다. 행사 당일 광화문 광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지요.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을 때 긴장됐지만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장미아입니다. 한글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읽을 수 있게 된 문자는 한글이 처음이었지요. 한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이어서 제 경험을 더 나누었답니다. 대만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학습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이 담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위대한 문화유산이지요. 발표를 마치자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자들이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외국인이 한글에 대해 이렇게 애정을 가진 것이 신선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인터뷰가 짧게 방송됐답니다. 기숙사에서 수진과 함께 TV를 보다가 제 모습이 나오자 너무 신기했지요. 동준 씨와 다른 친구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다음 날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저를 언급하시며 칭찬해 주셨답니다. 장미아 학생의 한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글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어요. 그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욱 특별해지는 순간이었지요. 어느 날 동준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 논문을 바탕으로 한글 세계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자는 것이었어요. 대만과 한국을 잇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내용이었지요. 미아의 경험과 제 언어학 지식을 합치면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의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한글에 대한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이제 그 사랑을 세계와 나눌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동준 씨와 함께 프로젝트 기획을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한글 너머비안드 행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지요. 첫 회의에서 우리는 3가지 주요 활동을 계획했어요. 첫째, 대만 대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한글 교육 플랫폼 개발. 둘째, 한국과 대만의 문화 교류를 위한 웹 세미나 시리즈 기획. 셋째, 양국 학생들이 함께하는 언어 텐덤 프로그램 구축이었답니다. 동준 씨는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저는 대만 친구들에게 연락해 참여를 독려했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어 놀랐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첸에게도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중국어 원어민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득했지요. 첸은 결국 동의했고 중국어권 학생들을 위한 한글 학습 가이드 제작을 맡게 됐어요. 우리의 첫 웹 세미나는 한글과 한자의 만남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김민우 교수님과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님을 초청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지요. 대만과 한국, 중국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며 질문을 주고받았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동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미아, 이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요? 실제 사례 연구로 한글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다음 날 정태원 교수님을 찾아가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눈을 반짝이며 적극 지지해 주셨답니다. 미아 학생, 정말 훌륭한 프로젝트예요. 한국과 대만 사이의 문화가교 역할을 하는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학과 연구 지원금도 신청해보면 좋겠네요. 교수님의 도움으로 소규모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이 자금으로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지요. 동준 씨와 저는 매일 밤 캠퍼스 카페에서 만나 프로젝트를 발전시켰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아 학생, 대만 국립대학에서 한국학 학술대회가 열린대요. 미아 학생의 프로젝트를 발표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느꼈어요. 대만으로 돌아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지요. 동준 씨가 제 고민을 알아차리고 격려해 주었어요. 미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준비할게요. 미아의 이중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도는 큰 강점이에요. 그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학술대회 참가를 결정했어요. 발표 준비를 시작했지요. 웹 세미나 결과,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피드백 등을 정리하며 발표 자료를 만들었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첸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중국어권 학생들의 한글 학습 경험을 조사해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지요. 우리 셋은 팀이 되어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작업했어요. 학술 대회 일주일 전 대만으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동준 씨는 한국에서의 학업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소통하기로 했지요. 출발 전날 그는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미아, 이건 우리 프로젝트의 상징이에요. 세련된 디자인의 배지였어요. 한글 한과 중국어 문이 아름답게 결합된 로고가 새겨져 있었지요. 가슴에 달고 발표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라며 건네주었답니다. 대만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풍경이 반가웠어요. 부모님이 공항에서 마중 나와 따뜻하게 맞아주셨지요. 아버지는 제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미아가 이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학술대회 당일 대만 국립대학교 대강당에 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모였어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했지만
동준 씨가 준 배지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을 때 객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타이베이 대학교 친구들과 김민우 교수님이 응원하러 오셨더라고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장미아입니다. 오늘 한글 너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한글 세계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어요. 우리의 웹 세미나 시리즈, 온라인 학습 플랫폼, 그리고 언어 텐덤 프로그램의 성과를 차례로 설명했지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어떻게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강조했어요.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 한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네요. 하지만 중국 문화권에서 한자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한글이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준비해온 답변을 자신있게 전달했어요. 한글과 한자는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은 발음 표기에 탁월하며 디지털 시대에 더욱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권 학생들도 한글의 이러한 장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뿐 아니라 국제 교류의 도구로서 한글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추가 질문을 했어요. 학술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저희 프로젝트는 많은 주목을 받았답니다. 대회가 끝난 직후 한 한국연구재단 관계자가 다가와 명함을 건네주었지요. 장미아 학생,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한글 세계화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한글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큰 기회로 이어질 줄은 몰랐지요. 그날 저녁 동준 씨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정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켜 한대만중국을 잇는 문화가교로 확장하기로 했지요. 대만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멋진 여정이 펼쳐질 줄 몰랐습니다. 첸과의 논쟁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국제적인 문화 교류 프로젝트로 성장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세계에 알리는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글이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한국연구재단과의 미팅이 잡혔어요. 동준 씨와 함께 재단을 방문했지요. 재단 측에서는 저희 프로젝트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3년간의 지원 계획을 제안했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정태원 교수님은 학과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학과 내 언어학 연구소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요. 제 교환학생 기간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안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남은 교환학생 기간 동안 온라인 한글 학습 플랫폼의 베타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대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테스트에 참여했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시각화한 학습 도구가 큰 호응을 얻었지요. 첸은 중국 대학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프로젝트에 헌신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아, 내가 아니었다면 난 한글의 가치를 영원히 몰랐을 거야. 고마워. 학기 마지막 날 한국어학과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나눴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고 했지요. 동준 씨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었어요. 한글 너머 문자가 있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한글의 역사부터 현대적 응용, 그리고 저희의 프로젝트 경험까지 담는 내용이었답니다. 대만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했지요. 한글을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모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동준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슬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고 곧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대만에 돌아온 후 대학원 과정을 준비하며 온라인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갔어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대만 내 한글 교육센터 설립 계획도 진행 중이었지요. 이제 저는 단순한 한국어 학습자가 아닌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답니다. 첸과는 의외로 좋은 동료가 됐어요. 그는 베이징으로 돌아가 그곳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를 시작했지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한글 너머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답니다. 타이베이에서의 작별 인사는 쉽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서울로 돌아오니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동준 씨가 공항에서 환영해 주었답니다. 그와 저는 이제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관계가 되었어요.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며 서로에 대한 감정도 깊어졌지요. 대학원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흥미로웠어요. 한글의 언어학적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었답니다. 특히 한글의 유니버설 디자인 이론에 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현대 디자인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연구하는 내용이었지요.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언어 표기 체계가 없는 소수 민족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시범 사업이 주목을 받았지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2030세계 한글 보급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답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런 기회를 얻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첸은 베이징 대학교에서 한중언어 교류센터를 설립했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답니다. 그가 한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렇게 변화한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지요. 대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타이베이 대학교에 한국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김민우 교수님이 초대 객원 교수로 초청되셨습니다. 제가 처음 한글 발표를 했던 그 강의실이 이제는 한글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지요. 어느 날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계 문자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희의 활동을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답니다. 파리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 세미나에 발표자로 초청받았지요. 그렇게 저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 앞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발표하게 됐어요. 긴장되었지만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답니다.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국가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세미나 후 한 아프리카 언어학자가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 부족의 언어를 보존하는데 한글 체계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 순간 제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동준 씨와 함께 세계 문자 박물관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소개하고 문자의 중요성을 알리는 박물관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년 내 개관을 목표로 했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글을 사랑하는 데만 학생이 아니라 세계와 한글을 연결하는 문화 외교관이 되었어요. 작은 강의실에서 시작된 논쟁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글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세계에 알리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중 저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한글 세계화 특별 자문관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세계 소수 언어 보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활동하게 될 거라고 했지요.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제안을 수락했어요. 학업은 잠시 미루고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동준 씨도 적극 지지해 주었고, 그 역시 같은 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어 함께할 수 있었지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소수 민족 언어 보존 사업이었어요. 자바섬의 작은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작업을 진행했답니다. 현지에서 2달간 머물며 부족 어르신들과 함께 작업했지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그들의 언어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어요. 부족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한글로 표기된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프로젝트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협력 요청이 쏟아졌지요. 아프리카의 말리, 남미의 페루, 심지어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까지 한글을 활용한 언어 보존 사업이 확대되었어요. 세계 문자 박물관도 드디어 서울 광화문 근처에 개관했답니다. 개관식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문화 관계자들이 참석했지요. 첸도 중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축하해 주었어요. 그와 함께 걸어온 여정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박물관 중앙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 전시되었어요. 그 옆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활용한 사례들이 소개되었지요. 특별 전시관에는 저희 프로젝트로 한글 표기 체계를 갖게 된 15개 언어의 샘플이 전시되었답니다. 한국 정부는 10월 9일 한글날을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세계 한글 주간으로 지정하여 각국 대사관과 문화원에서 한글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지요. 첫 해 행사의 총괄 기획자로 저를 임명해 주셨답니다. 동준 씨와 저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한국과 대만의 전통을 조화시킨 웨딩 세레모니였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참석하셨고 김민우 교수님께서 주례를 맡아주셨지요. 채는 베이징에서 축하 영상을 보내왔어요. 우리 결혼식의 특별한 점은 청첩장이었답니다. 한글과 대만 문자를 아름답게 조합한 디자인으로 문화융합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이 청첩장은 나중에 박물관의 전시품이 되기도 했지요. 결혼 후에도 세계 각지를 다니며 한글 보급 활동을 계속했어요. 동준 씨와 함께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한글 학교를 열기도 했고 유럽의 유명 대학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답니다.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협력하여 세계 문자 연구 네트워크를 설립하기도 했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대만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시작된 논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한글에 대한 단순한 애정이 이제는 세계의 언어 다양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저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물인 한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 그리고 세계를 잇는 힘을 전파하는 일은 제 평생의 사명이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